대안시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요란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기업 JQ그룹의 총수 강지혁 회장의 마음은 그 화려함과 정반대로 깊은 공허감에 잠겨 있었다. 예순을 넘긴 그는 남들이 평생 꿈꿀 법한 부와 명예, 권력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구석은 늘 싸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폐가처럼 텅 비어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 모든 것을 이루고도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최고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대안시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지만 그에게는 마치 잘 꾸며진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숨 막히는 적막감. 오늘 저녁도 화려하지만 의미 없는 저녁 식사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늘 반복되는 의례적인 만남과 대화들. 그는 문득 참을 수 없는 권태감에 휩싸였다. 짧은 통화 한 통으로 저녁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비서는 당황한 듯했지만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다. 강 회장은 수행원도 물린 채 홀로 회사 건물을 나섰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낯설고 불안했다. 밤거리는 여전히 생기로 넘실댔지만 그 활기찬 풍경은 오히려 그의 고독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숨 막히는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 한참을 걸었을까? 익숙하면서도 아련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고개를 돌리자 길모퉁이 한쪽에서 낡았지만 정겨워 보이는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가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떡볶이. 그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젊은 주인의 뒷모습. 모든 것이 그의 화려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박한 온기가 마치 길 잃은 그를 부르는 손짓처럼 느껴졌다. 강지혁 회장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의 심장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홀린 듯 천천히 포장마차의 낡은 천막을 향해 다가갔다. 어쩌면 아주 작은 온기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작은 공간이 어쩐지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끌리듯 천막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낯선 온기와 함께 묘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 사이로 후끈한 온기가 강지혁의 뺨을 감쌌다.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 사는 냄새. 허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공간이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포장마차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26이나 되었을까. 앳돼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떡볶이 철판 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놀림은 제법 야무졌다. 고된 하루의 피로가 엿보이는 눈매였지만 손님을 맞는 그의 입가에는 싱그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 강지혁은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젊은 주인이 씩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혁은 이런 길거리 음식점에 와본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라 잠시 머뭇거렸다. 늘 최고급 식당에 정해진 코스 요리만 먹던 그였다. 저 떡볶이 하고 국물 좀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잠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 금방 맛있게 해드릴게요. 추우신데 오뎅 국물 먼저 드시겠어요? 젊은이는 살갑게 웃으며 종이컵에 뜨끈한 오뎅 국물을 담아 건넸다. 그 꾸밈 없는 친절함에 강지혁은 또다시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일까? 그는 젊은이가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섬세하지만 망설임 없는 손길, 이따금씩 흥얼거리는 콧노래. 그 콧노래에 가락이 이상하게도 귀에 익었다. 아주 오래전 아내가 즐겨 부르던 동요의 한 구절 같기도 했다. 아니, 설마.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써 떠오르는 상념을 지웠다. 떡볶이가 나왔다. 평범한 모양새였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퍽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한 입 베어 무니 예상외로 깊은 맛이 났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 이런 맛은 처음이었다. 맛이 아주 좋구먼. 강지혁이 무심코 칭찬을 건넸다. 젊은이는 얼굴을 환하게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배운 솜씨예요.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머니라는 말에 강지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보군. 네. 저 어릴 때부터 혼자 절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죠.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이 떡볶이 가게도 어머니의 작은 꿈이었는데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다. 아버님은 강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다. 젊은이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 언뜻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강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업하신다고 집을 나가신 후로는 소식이 없으세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밤늦게 혼자 우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일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사업, 성공,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족을 등졌던 젊은 날의 오만함, 따뜻했던 아내의 미소, 아장아장 걷던 어린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당신과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것은 지키지 못한, 아니 지키지 않은 공허한 약속이었다. 젊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설마 그럴 리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 강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밀려드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저 사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젊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서준, 그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이름표가 강지혁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서준, 아내가 언젠가 남자아이 이름으로 참 예쁘다고 했던 이름이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정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지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괜찮소. 잠시. 현기증이 나서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계산을 마치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가게 한쪽 구석, 희미한 불빛 아래 놓인 낡은 액자. 그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세 사람의 웃는 얼굴.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익숙한 실루엣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대안시의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등 뒤로 박서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기막힌 우연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의 굳게 닫혔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강지혁 회장의 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안시의 화려한 불빛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안락함도 그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 그의 발길은 매일 밤 홀린 듯 허름한 떡볶이 포장마차로 향했다. 박서준. 그 젊은이의 얼굴 이름, 그가 무심코 내뱉는 이야기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강지혁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만약에 라는 불길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는 매일 다른 손님인 척 다른 메뉴를 시키며 서준을 관찰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국자로 떡볶이를 젓는 특유의 손목각도, 손님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투까지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잊었던 과거와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특히 서준이 가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볼 때의 옆모습은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아, 아니야. 그는 고개를 흔들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그는 서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조심스럽게 과거를 탐색했다. 서준은 경계심 없이, 때로는 수줍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 어릴 적 살던 동네의 풍경,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낡은 동화책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강지혁은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과거의 흔적들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어야만 했다. 운명의 그날 밤도 강지혁은 포장마차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한산했다. 서준은 잠시 쉬려는 듯 가게 한쪽 벽에 기대 앉아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작은 손때에 묻어 가장자리가 해진 흑백 사진이었다. 강지혁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지난번 얼핏 보았던 그 사진인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서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사진, 오래된 것 같은데 가족 사진인가? 서준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사진을 그에게 건넸다.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리고 한 번도 뵙지 못한 아버지예요. 사진을 받아든 강지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흐릿했지만 사진 속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아내의 품에 안겨 천사처럼 잠든 어린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준이었다. 자신의 아들 박서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그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30년 전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신데요. 서준이 깜짝 놀라 다가왔다. 강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포장마차를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는 비틀거리며 밤거리를 헤맸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족을 버린 대가로 얻은 성공은 결국 모래성과 같았다. 공허함만을 남긴 채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만 했다. 설령 그 아이가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지혁은 넋 나간 사람처럼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다. 서준은 마무리를 하고 막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강지혁의 초췌한 모습을 본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걱정했어요. 강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준 군. 아니, 서준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내 애비다. 서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열쇠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네, 그게 무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이 초라한 남자가 감히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증오와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그 존재가 지금 와서 왜 이런 말씀을. 당신이 뭔데.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다. 강지혁은 무너질 듯 서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그는 30년 동안 묵혀왔던 참회의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 뒤늦은 후회,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까지. 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혁의 진심 어린 절규 속에서 그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의 한 조각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처음 이 남자를 보았을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낯설지 않은 느낌.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 아버지를 이해해라. 그 사람도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게다. 언젠가 만나게 되면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그 유언 같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준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일어나세요. 제발. 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강지혁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강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을 끌어안았다. 서준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굳어 있었지만 이내 아버지의 등을 힘껏 마주 안았다. 늙은 아버지의 흐느낌과 젊은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어둠이 내린 포장마차 안을 가득 메웠다. 아팠던 과거가 모두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서로의 눈물에 젖어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던 강지혁과 박서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깊은 골은 하룻밤의 눈물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색한 침묵과 조심스러운 눈빛 교환. 그것이 한동안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강지혁은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서준의 떡볶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JQ 그룹의 총수라는 거창한 직함은 잠시 내려놓은 채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 곁에 머물고 싶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뜨리기 일쑤였고 파를 썰다가는 온 가게 안에 파 조각을 흩날리기도 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파가 다 도망가잖아요. 서준이 웃음기를 머금고 핀잔을 주면 강지혁은 평생 누구에게도 느껴본 적 없는 멋쩍음과 함께 묘한 행복감을 느꼈다. 수십 년간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밀가루 반죽 앞에서 버벅거리고 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서준 역시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묵묵히 때로는 서투르게 가게 일을 돕는 강지혁의 모습에서 그는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돈이나 권력으로 아들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 서준은 천천히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는 강지혁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어색한 호칭이 처음 서준의 입에서 나왔을 때 강지혁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감추며 서준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려 주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다. 그는 JQ 그룹을 일군 자신의 경험을 살려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기 시작했다. 서준아, 가게 동선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떻겠니? 손님들이 더 편하게 주문하고 음식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재료 구입처를 한번 점검해 보자꾸나. 더 신선하고 저렴한 곳이 있을지도 모르지. 처음에는 아버지의 조언을 반신반의하던 서준도 강지혁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안목과 가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며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지혁은 서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서준아, 내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아주 특별한 떡볶이를 잘 만드셨지. 나도 몇 번 얻어먹어 봤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 혹시 그 레시피 기억나니? 서준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가끔 해주셨던, 하지만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그 맛. 어머니의 비밀 떡볶이 말씀이세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레시피는 괜찮다. 우리가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되지 않겠니? 그날부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어머니의 비밀 떡볶이 재현에 나섰다. 강지혁의 기억과 서준의 미각,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 마침내 그 특별한 떡볶이가 완성되었다. 깊고 진한 고추장 양념에 은은하게 퍼지는 과일향, 그리고 쫄깃한 떡의 조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맛이었다. 이 떡볶이는 엄마 손맛 그리운 날이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새로운 대표 메뉴가 되었고 손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허름한 포장마차의 맛있는 떡볶이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일하는 JQ그룹 강지혁 회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호기심과 감동을 자아냈다.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단순히 떡볶이 맛뿐만 아니라 두 부자의 따뜻한 이야기에 마음을 얻어갔다. 저기 봐. 정말 강지혁 회장님이시네. 아들 가게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다니 대단하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가게는 예전의 허름한 모습을 벗고 깔끔하게 단장되었다. 낡았던 간판도 새로 달았다. 서준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새 간판에 서준이네 온기라고 적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공간의 따스함을 모두와 나누고 싶다는 그의 작은 바람이었다. 강지혁은 그 간판을 보며 말없이 서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대한시의 밤을 외롭게 내려다보던 JQ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는 평범한 아버지 강지혁. 그는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 안에서. 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던 그의 삶에 아버지라는 든든한 존재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 되었다. 새간판 서준이네 온기 아래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강지혁과 박서준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곤함 대신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가게 안은 이미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지 이제 막 따뜻한 불을 지핀 아궁이처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밤거리를 외로이 헤매던 JQ그룹 강지혁 회장, 그리고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 박서준. 결코 만날 일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삶은 그날 밤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송두리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후회,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눈물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강지혁과 박서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고. 뼈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 중 하나일 것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며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값진 경험이 되리라는 것을. 한때 강지혁에게 성공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어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 서준과 함께 땀 흘려 떡볶이를 만들고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도 서준이네 온기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포장마차의 붉은 천막 아래에서는 구수한 떡볶이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며 환하게 웃는 강지혁과 박서준 두 부자의 모습이 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실은 가장 찬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 단계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좌절하는 대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일 테니